오늘은 4월 12일 선거를 3일 앞둔 4월 15일 총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캡처는 내년 총선 전망 2부 이렇게 했고 1년 전에 제가 총선 전망을 했던 겁니다. 1년 전에 그 지방선거 이 바탕으로 제가 그 선거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최근 여론조사 4월 10일 기준으로 여론조사로 한 선거 전망입니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때 1년 전에 제가 했던 총선 전망과 지금 총선 전망을 다시 한번, 그때는 뭐가 다르고 지금은 뭐가 똑같고 이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하나의 뭐 규칙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것만 하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것만 하자, 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그 모토입니다. 1년 전 제가 총선 전망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 자유당 의석수 90석을 예상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90석, 1년 전에 90석을 예상했습니다. 지금은 몇 석을 예상하냐? 지금 또 90석을 예상합니다. 좀 75석? 많게는 100석까지, 최대 100석. 그러나 90석을 예상합니다. 제 희망 고문이죠. 1년 전 이유와 지금의 그 이유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1년 전 제가 예측했을 때는 지금 예측하고 비슷한 점은 황교안과 나경원의 존재입니다. 아직도 황교안이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1년 전 글을 쓸 때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황교안이가 당대표에 물러났을 경우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이게 첫 번째로 민주당이 위기다, 첫 번째 변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변수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황교안은 미통당 대표입니다. 박수. 두 번째 변수는 안철수로 봤습니다. 여기서 제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안철수가 대구, 경북, 특히 부울경에서 선전해야 민주당이 지방선거처럼 부울경 또 파란색으로 몰두를 수 있다 봤습니다. 결과는 부울경이 격전지로 바뀌었습니다. 좀 상태가 좀 안 좋죠. 현재 상황으로는. 요 그래프만 보면은 부울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부울경 또 파랗게 물들여야 되는데. 예, 금요일날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말은 10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민주당도 10석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만 있었다면 저는 20석도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안철수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1년 전에 예측과 지금 예측이 틀린 점입니다. 경상도는 아직도 빨갱이가 먹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미통당을 찍는 사람이 40에서 50원 된다고 봅니다. 많게는 50원 됩니다. 그런데 미통당이 이상한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갱이 민주당은 못 찍는 겁니다. 아무리 미통당이 믿고 이상해도 빨갱이 민주당은 못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을 못 찍는 반공 이념에 사로잡힌 유권자가 안철수와 미통당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경상도에서 선전할 수 있다고 저는 1년 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석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예측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20대인데 국민의당이 파란색이 녹색입니다.
광주 전라에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뼈 아프죠. 뼈 아픈데 중요한 거는 부울경에서 이만큼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국민이당 26.7%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민주당 표가 상당한 부분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예상하지만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말인 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총선 안철수는 전국에 걸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상도는 민주당이 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때는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경상도에서 민주당 비슷한 득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민통당에게 실망한 경상도 표를 안철수는 대거 흡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안철수가 나간다면 이 부울경에서 미통당의 지지율 5% 정도는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5% 정도. 그러니까 창원 성산에서 공화당이 800표로 가져갔죠. 유영국이가 500표로 신승을 했습니다. 요런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화당보다 안철수가 반공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당이 투표하기 꺼려하는 경상도 표를 더 많이 흡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수, 이거는 1년 전에 정말 알 수 없던 변수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57%입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지가 50%입니다. 부울경 지지율이. 문재인 지지율이 57%다. 코로나 변수가 1년 전에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전 전략을 저는 공수처 설치,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가 80% 정도 지지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연임제, 그 유치원 3법, 그다음 사업법 공약, 반값 등록금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 민심에 투여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작년 1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그러나 이런 공약이 작년 12월에 다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공약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울경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50%인데 이 지지율이 선거에 얼마나 미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미칠 거라 봅니다. 안철수가 부울경에 후보를 했다면 전 진짜 20석은 가져왔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아직 3일밖에 안 남았고 문재인 지지율이 부울경에 스며들면은 10석에서 15석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선거는 10대 선거와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 정책과 빨갱이가 먹히지 않는 유일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10대 선거와 비슷한 양상이 비슷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는 탄핵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탄핵의 반대가 한 80%였고 그 다음에 17대 선거는 박근혜가 존재했습니다. 박근혜가. 그리고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2석을 얻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박근혜의 존재와 나라 팔아먹어도 찍는 이 35.8%,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 신념 같은 분들입니다. 이 45.8%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이 되었고 한나라당이 121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없는 지금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보십시오. 이 35.8%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석방 찬성이 34.4%입니다. 그리고 이때 19대 대통령 선거인데 홍준표와 유승민을 합치면 30.8%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8년 지방선거인데 기초의원 비례 후보로 비례 포함해서 정당 당선인을 보십시오. 34.5%입니다. 탄핵 강풍으로 드디어 자유당 세력이 몰락하는 이 와중에서도 30.8%를 얻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문재인이가 72%가 나올 때 기초의원 34.5%, 박근혜 석방 34.4%, 기적의 숫자입니다. 이 35%는 종교 같은 그런 신념의 단체입니다. 신념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싫어요. 이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그냥 막 투철한 반공 종교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35%는. 그래서 121석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광풍 속에서. 그리고 박근혜의 공도 크죠. 선거의 여왕입니다. 박근혜는.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선거의 여왕입니다. 옛날에 IMF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박근혜로 인해서 천박당사, 이걸로 인해서 박근혜가 기사회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박근혜라는 존재가 미통당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황교안만 있습니다. 민주당 특급 도움이 황교안이가 미통당 당대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주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봤을 때 이 35%입니다.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35%는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은 이 신도들 35%를 다 흡수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변수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탄핵과 탄핵의 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황교안이 지금 대통령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반공사회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신도들이 45%인데 마스크 배급제만은 2년도 반공도 없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서는 맞습니다. 반공사회주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생존인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죽어서 뭐 반공 믿으면 천국 간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되면은 공산화 빨갱이 확신이 있던 사람이 지금 35% 사이에서 이제 물음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57%, 부정평가가 35%, 아직도 35%입니다. 제가 줬고도 웃깁니다. 이 35%는. 자, 자, 보십시오. 문재인 잘하고 있다 57%, 못하고 있다 35%.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아무리 문재인이가 잘해도 이 35%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35%가 이제 물음표는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해서 물음표는 생겼다. 이 35%참 재밌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와도 빨갱이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개성에서 태어났거든요. 어쨌든 코로나와 우리의 황교안, 그 다음에 김대호, 차명진 이 삼각편대가 민주당을 돕고 있는 한 민주당은 150석은 그냥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당 14석, 열린당 8석, 정의당 15석, 범진보가 180석에서 200석도 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라는 유황 같은 상징적인 존재가 있어도 탄핵이냐 아니냐 싸움에 121석을 얻었는데 지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을 하냐 아니냐 안 하냐. 이 싸움에서 박근혜도 없는데 그때처럼 120석을 얻는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0석, 최대 100석, 최소 75석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통당, 미한당 합쳐서 90석 예상해봅니다. 90석. 열린우리당을 겪어봤듯이 단독 가마로는 국회를 열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80석 있어야 그나마 패스트 트랙을 올려가지고 300일 이후에 이제 법을 이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00석이면 개헌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민주당이 일당 독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통당이 20석이든 100석이든 교섭을 해야 됩니다. 미통당은 문재인이 망해야 자기들이 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단체입니다. 정당입니다. 그런데 교섭에 아나 여있다 하고 응해주겠습니까? 절대. 또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이 흔들겠죠. 이스라엘 대선을 준비할 게 뻔한 2년 내내 이제 대선 준비하겠죠. 얘들은 뻔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다 얘들은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우리는 4%